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미국의 한 회사는요, 20% 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20% 타임, 이것이 뭐냐 하면요, 일주일에 일하는 5일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은 어떤 일을 하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도요, 가능한 자유시간인데요. 이 20% 타임 덕분에 나머지 80%의 시간은 직원들이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하루에 20%는 좀 힘들더라도요, 하루 1시간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요, 전성기 함께 하시면서 그런 자유시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옥슨 80의 블로리아. 11월 24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블로리아, 옥슨 80. 홍서범 씨 목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일하는 시간 중에 20% 타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한다. 그러면 한 2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건데, 야, 그렇게나 많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만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업무 시간에 딴짓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일하고 2시간 정도 딴짓할 수 있다. 그럼 진짜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일의 업무 중에 일부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2005년 11월 24일 오늘 우리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박사가요,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기대에 부풀었던 우리 국민들의 실망감이 대단했었습니다. 이 박사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정답 3글자고요.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주식회사 이밥차에서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년도 가계북,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호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 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집 갈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만이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네,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겨울이 막 가까워 오는데요. 네. 예, 요즘에 그 계절에 따라서 네. 법률상담도 늘고 줄고 그러나요? 뭐 특별히 그런 건 사실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뭐 그러니까 명절에만 좀. 예, 그런 건 살짝, 있고요. 근데 예. 계절 타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문자나 전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같은 치킨, 피자 배달해도 배달 앱 알바는 산재가 안 되나입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수가 손상된 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법원이요.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거든요. 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고등학생이 2013년도 11월쯤에 네. 그 이제 자신이 일을 하는 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 일을 아르바이트를 하던 것이죠. 네. 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하고 충돌을 해서 척수가 손상이 됐습니다. 아유. 뭐 이에 대해서 어찌됐든 근로복지공단은 이 고등학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판단해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양비 뭐 이런 걸 다 지급을 했거든요. 이 우선은 산재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산재보험이 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네. 우선 국가가 관정하는 강제보험으로서 우선은 보상을 하겠다. 왜냐하면 근로복지를 위해서고요. 네. 여기서 요건은 바로 이제 근로자예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네. 만약에 이것만 인정이 되면 사실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고 치료 기간 동안의 평균 임금의 70%를 또 휴업급여로 지급을 하고 네네. 만약에 장애가 발생이 되면 또 그에 따른 장애급여도 지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근로복지공단 우선은 이 고등학생이 일을 하다 다쳤으니까 지급을 한 겁니다. 산재보험금으로.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산재보험회사도 어느 정도 업체에다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고 보니까 산재보험도 가입해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업체에 산재 보상액에 지급한 것을 징수하겠다. 네네. 기존에 안 들어놓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우리는 산재를 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일을 한 학생은 근로자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러면 뭐죠? 그러니까요. 예.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 우선은 결론적으로의 법원의 판단은 이 고등학생이 그 업체로부터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힘들어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된 부분이 취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뭐냐면은 요 업체의 배달 알바생들이 좀 특수한 경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중국집이라든가 치킨집, 피자집 배달 업체는 네.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을 하고, 그죠? 그리고 무슨 요일날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급이라는 게 최저임금이랑 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산재보험도 들어있고 대부분 다 의무적으로 1인 이상의 업체면 다 들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 업체는 근로시간에 뭐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이런 시간이 사실 없었고 그 배달 앱에서 이제 배달하는 그 물건이 딱 뜨면 네.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선택적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형태였어요. 그런 자유소득업자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도 마찬가지로 배달 건수에 좀 비례를 해서 지급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뭐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 해놨고요.
뭐 이런 정반적인 이유를 들어서 법원은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고 네.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도 구속받지 않은 것 같고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아니니까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상담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네, 경우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다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산재 처리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랑 차이는 뭔가요? 바로 이런 근로의 형태가 예. 근로자냐 아니냐의 네. 문제로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은 지난번에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라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 복무 규정이 적용이 되고 최소한의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식의 고용직을 특수고용직이라고 사실 얘기를 합니다. 네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뭐 이런 배달 업체가 어찌 보면은 근로기준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네. 뭐 자유시장 경제에서 적당한 수준의 뭐 어떤 거래 관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배달 아르바이트로 1년에 한 500여 명 정도가 교통사고가 나고 1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그 특수고용직 15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의 특수고용직이 한 3,700명 정도 된대요. 꽤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산재보험 가입률은 1.4% 정도에 불과하다. 세상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특수고용직이라는 명분 아래 어떤 근로기준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사각지대가 있는. 사각지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고요. 네네. 분명한 보완책이 좀 앞으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배달 앱이라는 게 네. 엄청 홍보하고 있거든요. 뭐 제일 맞습니다. 빨라요. 뭐 이런 식으로 앱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수고용직이라서 전혀 혜택이 없다 이런 뭐 얘기인가요? 모든 배달의 업체가 이런 식으로 특수고용직 형태로 배달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배달 앱을 쓰는 어떤 곳 이외에 요번에 많은 중국집이나 요즘 분식집도 이런 네. 식으로 특수고용직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예. 왜냐면은 중국집이나 뭐 이런 뭐 분식집에서 특정 시간대에만 사실 주문이 많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주문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한 명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 없어서 배달 안 해왔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한 건당 뭐 수수료를 받고 돈을 지급하는 형식의 배달 업체들 배달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특수 고용직이 사실 늘어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배달하면서 돈 한 푼도 안 받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근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요즘에는 네. 뭐 아직 중국집 같은 아주 대중적인 곳 빼고는 네. 분식집 이런 데서는 배달하면은 1,000원 추가, 뭐 1,000원 500원, 추가. 500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많고요. 네네. 어떤 곳에는 심지어는 2,000원씩 배달을 할 경우에는 추가하는 네. 경우도 많아요. 그럼 그렇게 추가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 배달하시는 분에 대해서 뭐 어떤 대가가 주어져야 될 추가 텐데.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배달하시는 분한테 지급이 되는 걸로. 팁제로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군요. 그 배달 건수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이건 정말 한번 뭐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입법을 하시는 분들께서 네.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793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에요, 버스에서 젊은 아가씨의 하이힐 구매 발이 밟혔습니다. 좀 아프다가 괜찮겠거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가도 발가락 통증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인대가 손상됐다고 합니다. 사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발을 밟히는 경우 종종 있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어떡할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네. 지하철 같은 데서는 막 밟히기도 하거든요. 고의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형사와 민사라는 부분이 나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네네. 형사에서 만약에 발을 밟는 행위, 폭행이나 이게 상해가 된다면 이건 고의가 있어야지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 민사적 책임은 바로 과실도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실이라는 부분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지금 버스 아니었는데 도저히 뭐 자기의 발을 간수할 수 없는 지경에서 밟았다면은 네.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하이힐을 신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하이힐이 누군가의 발을 밟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측 가능하고요. 예. 그렇다면 더 조의를 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어느 정도의 과실을 갖고 밟았다면은 그 과실 비율은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요. 네네. 이번에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주의를 했는지 여부를 또 따지겠죠. 피해자가 너무 막 조심하지 않고 자신의 발을 하이힐 쪽에 갖다 대고 있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자기가 발을 밟혔다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발을 놓을 데가 없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뒤에 너무 붙어 있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건 아니고요. 네, 미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네.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글쎄 이게. 벌써 다 지나가 버리셨을 그러니까요. 테니까 그렇군요. 여성들이 또 하열 굽까지 좀 단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디오스 김치톡톡.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네,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돌아왔고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라면 요맘때쯤 되면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 해야겠다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서 선물 받을 생각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산타가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기아대책에서는요 1만 명의 산타를 찾고 있습니다. 희망산타 캠페인인데요. 02544-9544번으로 전화를 거셔서요. 희망산타라고 말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케이크와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도울 마음이 있으시면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희망산타라고 02544-9544번으로 전화를 거셔서 외쳐주세요.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4일 오늘입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동이 있었는데요. 이 박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던 사건인데요. 지금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받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네. 제가 그 상갑 번영 회장과 개인 점주와의 재판에서 번영회가 패소해서 개인 점주가 손해배상을 회장에게 청구했고 그 돈을 번영회 돈으로 내달라고 요구해서 임원회의 결과 부결되어서 회장과 당사자 각자 입장 표명하기로 했고 며칠 뒤 회장과 지인이라는 사람이 제 가게로 와서 욕설과 폭행을 하고 한 명을 때리고 같이 위협을 했어요. 그때 당시. 네. 네, 그 당시 저는 바지 수선을 하기 위해 그 손에 가위를 들고 있었을 뿐인데 네. 그리고 폭행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핸드폰을 들고 녹음을 한다고 하니까 핸드폰을 상대방이 뺏어서 부수고 네. 일이 커질 것 같아 제가 112에 신고를 했어요. 네. 네, 신고하니까 이제 한 사람은 회장한테 피해 있으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때 경찰이 출동해서 갑자기 저를 때렸던 사람이 가위로 찔러 죽인다고 거짓말을 해서 제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조사를 받았고 네. 때린 사람은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갑자기 상견례가 있다고 보내달라고 속이고 네. 다음날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오지 않았고 번영 회장과 때린 사람은 한 집에 살면서 두 사람이 말맞춰 4일이 지난 뒤 조사를 받을 때 네. 조만간 번영 회장이 옆에서 찔러 죽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해서 검찰에서 특수협박으로 벌금 200만 원을 약식을 받았고요. 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너무 억울해서 지금 상담 한번 받고 싶어 전화드렸어요. 네. 아이고, 뭐. 형사사건이. 네, 형사사건이고. 지금 그러시면 이 약식 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는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아직은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가지고요. 약식 기소만 네, 돼 있는 상태. 예, 기소만 됐고 계류 중인 법원에서 상태예요. 약식 명령 결정은 안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굉장히 억울하실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볼 때는요. 우선 앞에 뭐 어떻게 서로 감정적으로 분쟁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우선은 특수협박으로 약식 기소가 될 예정이면 약식 기소가 된 상태면 이제 억울하신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뭐 CCTV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다른 목격자도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네. 예, 3명만 있어가지고. 다만 이 세 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 번영 회장과 그 같이 온 지인이라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그 진술 증거만으로 지금 특수협박으로 약식 기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정식재판을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고요. 뭐 번영 회장과 지인이 말을 맞췄다 하더라도 이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의 진술에 대해서 분명히 증인신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증인신문은 근데 본인이 하시는 건 어려운 것이고요. 사건 기록 검토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우선은 약식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식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1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십시오. 1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최대한 그 법률 전문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래서 저희 상가에 재판이 있었던 변호사님하고 일단 상담은 좀 받아놓은 상태라서 만약에 이게 법원에서 벌금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님은 선임해서 저는 대처를 할 생각이거든요. 현재는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기소가 되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2%도 채 안 됩니다. 근데 본인께서 겪으신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꽤 무죄가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진술만을 가지고 기소가 되는 사건은 왜냐하면 기타 정황 증거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뒤집어지는 경우가 송송이 종종 있으니까요. 우선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고 이 번영 회장과 지인의 진술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를 변호인께서 하시면 뭐 충분히 억울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와 계신데 한 명이
협박을 했다라는 게 네.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한 것이 없고 네. 저는 단지 그 바지 수선을 하기 위해서 가위를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네. 그것으로 협박을 했다고 얘기를 지금 조사가 이렇게 꾸며진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 다 어찌됐든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으면 일반 협박이 아니라 이제 특수 협박이 그래서 특수 협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나 다중 위험한 물건을 들 경우에는 특수 협박이 되고요. 네. 일반 협박 경우에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 되는데 이게 특수 협박이 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뭐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될 수가 있어요. 중환죄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아시다시피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결국에는 수선 가위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특수협박으로 약식 기소가 된 것 같고요. 사실 이 기소 금액은 높지는 않지만 억울하시기 때문에 다퉈보실 만한 상황이라고 보이고 좀 희망을 갖고서는 대응을 해보시면은 저는 뭐 조금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그 형사 거는요. 굉장히 사실 일반인들은 겁부터 먹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조용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이렇게 억울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사실관계가 전화를 주신 분의 사실관계 그대로 맞다면 억울하신 게 맞고 뭐 금전적인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를 찾는 차원에서는 끝까지 다투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어떤 내용으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군대에서 이제 좀 훈련을 받다가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6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다리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상 제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저한테 해준 조치는 예비군 면제 조치를 해주셔서 예비군 훈련을 이제 안 받게 됐는데요. 네. 그러다가 제 후배를 만났는데 우연히 후배가 자기가 국가 유공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유공자가 됐냐고 했더니 군인들 왜 이렇게 군대에서 축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체육 시간에. 그 축구를 하다가 이제 무릎을 다쳐가지고 군대 병원에서 국군 병원에서 저처럼 수술을 받고 국가 유공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축구도 아니고 이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누적돼가지고 이제 논산 훈련소 때부터 무릎을 다쳐서 계속 거기서도 좀 이렇게 병원 좀 의무대 신세를 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전역할 때 아무도 군 관계자들이나 통합병원 측에서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얘기는 아무도 안 해주셔서 2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나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통합병원 이제 병원 뭐 의무기록 사본이나 차트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록이 다 보존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마 제가 무릎이 입대하기 전에도 조금 아팠다 이 한마디를 했나 봐요. 그런데 제 기억에 뭐 젊은 사람이 뭐 제가 무슨 운동선수도 아니고 뭐 무릎이 그렇게 아팠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거나 그 한마디가 있어서 이 국가에서는 입대 전부터 무릎이 아팠다. 이래서 국가유공자가 신청한 게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을 또 올려봤는데 거기서도 동일한 사유로 기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주변에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쭤보려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사실은 축구하다 다친 사람도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축구도 군대에서는 근무 시간에 뭐 수요일날 이렇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수요일날 오후에가 체육활동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축구가 뭐 변호사님도 군대 생활 하셨겠지만 군대 축구가 좀 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저는 그래도 군대 생활을 하다가 무릎을 그렇게 된 건데도 안 됐다. 그게 조금 본인께서 많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 군대에서 축구를 하든 뭐 훈련을 받든 뭐 축구도 사실 전투체육이라고 해서 훈련으로 보고 있고요. 네. 훈련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연관성, 직무와의 관련성 당연히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이제 보훈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제 국가 유공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축구를 하다 다투신 분은 어찌됐든 훈련 중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다쳤다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전화하신 본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보훈처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증이라는 것은 입대 전부터 아파왔던 부분. 네. 그러니까 입대한 이후에 훈련이나 뭐 이런 기타 사유로 인해서 명확하게 다쳤느냐, 요거를 많이 판단하는데 과거에 기왕증이 있었다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은 보수적으로 처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심판의 경우도 사실 보훈처에서 행정심판을 또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보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어차피 그쪽으로 가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그 의무기록 사본 차트에는 아마 제가 그렇게 언급을 한 게 있나 본데. 네. 입대 전에 제가 물론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네. 예, 석사를 마치고 가서 27에 입대를 했는데 그 전에 무릎 때문에 병원 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의무기록 사본에 입대 전에도 좀 무릎이 가끔 가다가 뭐 삐끗했거나 아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있지는 않았다. 그게 이제 맞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지금 저한테 불리한 증거죠. 어찌됐든 보훈처하고 행정심판원에서는 우선은 이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니까 우선은 거부를 하겠다. 한 것이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법원의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찌됐든 훈련을 받다 다쳤다라고 하시면은 그것의 직무 관련성만 입증을 명확히 하시면 보훈 대상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행정심판까지만 가지고 행정소송까지는 진행을 안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로는 그렇죠. 뭐 비용 문제도 있고 또 그게 뭐 비용을 들여서 했다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거는 뭐 패소 가능성 언제든지 있습니다. 뭐 소송이 다 그런 있고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또 이제 알아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태가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편하다든지 무릎으로 인해서 뭐 그런 게 돼야지 또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럼 장애 등급이 혹시 없으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무릎에 장애 등급이 없으셨다. 그냥 수술만 다치셨고 수술만 하셨고 수술을 받고 국가에서는 저를 예비군을 면제를 해줬죠. 면제하고 의병제대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냐면 국가에서 직무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직무 관련해서 다친 게 아니라면 물론 군인이니까 수술까지 해준 건 이해가 가는데 예비군 면제 조치까지 국가에서 해줬다라는 건 인정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그거는 좀 다른 문제가 돼요. 지금 우선은 장애 등급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부분이 아마 저기 훈련 받다가 무릎 다쳐서 뭐 축구하다가 다치신 분은 장애 등급이 있으실 거예요. 장애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많이 어렵고요. 지금 보니까 단순히 제 후배 장애 등급 없습니다. 장애 등급 없이요? 네, 제가 그건 다 확인했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볼 때는 기왕증 부분하고 어찌됐든요. 기왕증 부분하고 장애 등급이 없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처분이 내려져서 거부 처분이 내려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도 본인이 억울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신청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행정소송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셔서 공정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단순히 수술 기록지라든가 의무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과거에 뭐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진술 하나 때문에 거부 처분이 나왔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소송을 진행하시면 전체적인 기록, 증거 기록들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거부 처분을 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요. 본인께서 지금 모르시는 제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장애 등급은 없지만 네. 제가 이제 벌써 나이가 50이 넘어서 네. 이 수술받은 무릎으로 인해서 예, 사실은 좀 좋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송을 통해서 주장을 좀 하셔야 있을 것이고, 예, 네. 무릎 한쪽이 약하니까 허리도 좀 많이 이제 좀 통증도 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소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세요. 우선은 심판이나 단순한 그 행정 처분으로는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행정 소송을 진행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억울한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해보시면 재판부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충분히 해줄 수 있으리라 좀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군대나 예비군 훈련 받다가도 다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사실 그때는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런 경우가 많죠. 다시 다투면 오히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짚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필요 현장이 결혼식장이었고 옆에 뭐 중국집이나 갈비탕집에서 대부분 했거든요. 우리 결혼할 때는 뷔페 같은 건 아예 없었어요. 뷔페는 생각지도 못했고 갈비탕집에서 하면 갈비탕만 주고 나머지 음식 있잖아요. 뭐 잡채, 해파리, 전 이런 거 다 따로 집에서부터 해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혼주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진짜 얼굴이 말이 아니었죠. 뭐 이제 함잡이 소리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보통 근데 이제 뭐 함 사세요 뭐고 막 함 왔어요 하고 막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랑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는 걸 이제 동네방네 다 알리면서 그 당시에는 뭐 풍습인데 아주 우리 때 그 정도 풍습 있죠. 신랑은 또 다루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매달하고 때리고 하는 게 있었으니까 우리는 시댁에 가면 이제 신랑도 다룬다 뭐 이러면 장난치고 뭐 오징어 매달하고 이제 한 팔로 가면 그거 보통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한 팔로 가는 게. 저도 뭐 마찬가지지 뭐. 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결혼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요즘과 다른 옛날 결혼의 풍습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 하면 국수죠, 국수.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이런 말도 있는데요. 풍습은 많이 변했어도 새롭게 탄생한 부부가 잘 살기, 오랫동안 해로하기 바라는 그 축하의 마음만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황우석 박사였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9590 그리고 7477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정수라 씨의 환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이겠어요.